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밖에서 어떤 일을 겪을 때는 부모님이 우선 나와 아이의 관계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생존이네요. 그럼요. 아이한테는 부모와의 음, 관계는 생존 전략. 생존이죠. 요번엔 거절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뭐 친구들의 부탁 또는 폭력적인 행동에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거와 정말 떠오르는 한 아이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제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상담실이 저의 소속에 있는 그 인성부장을 맡고 있었고, 그날 상담 선생님은 마침 그 출장 중이었어요. 근데 어떤 남 선생님 반의 여학생 하나가 이대로 막 집을 나가서 또는 학교를 나가서 죽어버리겠다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어떤 폭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격렬한 상태. 이 선생님이 이제 이게 총각 선생님이고 아이를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막 쫓아와서 부장님 제발 우리 반에 좀 만나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그 텅 빈 그 상담실에서 만나서 얘 뭐가 제일 힘드니 이렇게 말했더니 얘가 바로 그 거절을 못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 5, 6학년 됐을 때였겠죠. 그 어떤 친구가 계속 다가와서 잘해주더니 점점점 자기를 이용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은 불편해지고 거절을 못하고 계속 더 불편해지고 막 뭔가 폭발할 지경이 되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엄마가 성격이 강하셔가지고 학교를 와서 이제 난리를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은 그렇게 지났지만 중학교 1학년에 다시 들어왔는데 또 유사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잘해주는 척 하다가 점점점 이용해 먹고 막 이게 불편하게 만들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어.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게 작은 일도 큰 일이 돼. 애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번에 누구한테 하소연을 했냐면 2학년 선배 언니들한테 언니 나 이만해서 힘들어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학년들을 알아요.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얘 친구를 만나서 얘 네가 친구가 돼갖고 이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이 정도로 얘기를 했대요 선배들이. 근데 이제 그 애는 상대방의 그 애는 얘가 자기 선배들을 동원해서 나를 협박한다 이런 소문을 확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경험이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니까 자기가 분명 그 피해자인데 그 엄마한테 고자질 해갖고 친구를 곤경에 빠뜨린 가해자가 자기 반 애들한테는 돼버렸던 게 너무나 상처였는데 중학교 와서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얘가 막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감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야 되게 힘들겠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이렇게 일단 감정에 공감해주고 나서 근데 너 안 돼. 너는 싫어. 못해. 이런 말 잘 못하지.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가 성격이 강하시고 아버지가 딱 그렇게 안 돼, 싫어, 못해 이런 말을 못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엄마한테 적응하다 보니까 그 거절을 잘 못하는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밖에서 어떤 일을 겪을 때는 부모님이 우선 나와 아이의 관계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그 부모에게 적응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서 겪는 일은 그 부모에게 적응한 결과로서 그런 어떤 결과로서 그런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생존이네요. 그럼요. 아이한테는 부모와의 관계는 생존 전략. 생존이죠. 예. 생존이에요. 부모에게 적응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노라고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패턴을 읽어줬어요. 네가 스스로
안 돼, 싫어라고 말 못하고 제3자한테 말하니까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야. 근데 네가 그것을 안 되겠어. 더 이상 나가면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상황이 되는 걸 알아차리고 너 스스로 안 돼, 싫어, 못해 라고 말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상담실에 다녔대요. 사설 상담실에. 오래도록 다닌 거죠. 그랬는데도 그 상담 선생님 그냥 그랬겠다. 너 그럴 수 있겠다. 막 이렇게 말만 들어줬지 저한테 들은 것 같은 얘기를 못 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뭘 도와줄까?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가 해볼게요 하고 웃으면서 갔어요. 아이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억압하고 통제하고 부모의 뜻에 고분고분 따르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자신도 그렇게 양육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모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싫어 안 돼라고 말 못하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자꾸 와. 그렇죠. 2학년이 돼도 오고 고등학생이 돼도 오고 네 직장 상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시댁 어른들이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 그러니 네가 배워야 돼 라고 말해줬거든요. 문제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 거는 흔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아서 이걸 개선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아이도 훨씬 마음에 부담을 덜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난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문제 해결을 제때 못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걸 터뜨리다가 자꾸 부작용을 겪은 경우라고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알아차림.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에게 선택의 여지도 좀 주시고 너무 억압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기르시는 게 중요하고요.